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어제 시장 개파 하락 시작 후 하락분 전부 만회하면서 SPX 7000선 근처까지 반등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 대응 전략에서 미국 증시의 강한 조정을 예상하지는 않는다는 점과 6850선 지지 가능성 말씀드렸습니다. 매파적인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이 임명됐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합쳐져서 어느 정도 완화적인 기조를 보여줄 것이라 봤고요.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이치뱅크는 연준 의장이라 하더라도 FOMC 내에서 단 한 표의 투표권만을 가지는 상황이라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결국 큰 방향성은 금리 인하 기조와 약식 QE가 이어질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렇다면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은 미국 증시의 새로운 조정 트리거로 작용하기에는 약한 재료입니다. 그래서 신고가 랠리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장 마감 후 팔란티어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예상치 13억 2천만 달러보다 높은 14억 7백만 달러가 나왔고 EPS도 예상치 0.23보다 높은 0.25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인상적인 부분은 미국 상업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137%, 전 분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고요. 또한 매출 성장률과 이익률을 더한 수치 역시 3분기 114%에 이어 이번 분기는 127%를 달성했습니다. 이 수치가 40이 넘으면 건강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는 일종의 지표인데 팔란티어는 기준치 대비 무려 3배 이상을 달성하고 있는 겁니다. 발표 후 팔란티어 주가 현재 10%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자칫 헤드앤숄더로 전개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실적으로 하방 발산하진 않았습니다. 요즘 보면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하방 발산까지 이어지기보다 반대로 무효화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작년 말 SPX를 예를 들면 6600선에서 넥라인을 만들면서 결국 무효화가 됐었죠. 유동성 구조와 옵션 포지셔닝에 따른 결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트렌드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하면 대응 방식 자체가 달라져요. 과거처럼 넥라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지를 하며 대응하는 것이 아닌 넥라인을 하나의 관찰 구조로 보는 거죠. 돌아와서 팔란티어는 큰 틀에서 보면 아직 박스권 구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헤드앤숄더가 무효화가 된 후 주가는 즉시 상승 추세를 재개하거나 기간 조정으로 전개가 돼요. 현재 팔란티어는 후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여요.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반년 이상 횡보하며 고밀도 매물대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180에 가까워질수록 차익 실현 압력이 강해지는 구조예요. 어느 정도 물량 소화가 필요하다 보입니다. 지금 팔란티어 접근한다면 박스권을 기반으로 트레이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섹터로 보면 반도체가 여전히 강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대장주로 군림하고 있는 D램의 상승세가 엄청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개인적으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의 순환매 장세를 예상해서 SX에 릭절하고 FNGU 포지션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지만 아직은 반도체의 큰 조정을 야기할 만한 트리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AI 전체 파이 성장에서 하드웨어 매출 성장에 자연스러운 논리 귀결이 결국 시장의 메인 내러티브이고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FNGU 내에서도 구글이나 아마존 등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한 상황이고 어제 애플도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제 지수 SPX 7000선 돌파가 나온다면 그 주역이 이전처럼 반도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순환이 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둬야 한다 생각해요. 가장 위험한 건 주역이 계속 반도체일 거라고 단정하는 데 있다 생각해요. 물론 팔란티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같이 오르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반도체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팔란티어 실적이 잘 나왔으니 반도체에 더 투자하겠고 그럼 드림이 더 필요하겠네 하는 논리가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반도체가 추가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SXX가 채널 상단을 돌파해야 가능한 구조예요. SXX 기준 작년 4월 관세 저점부터 이어지는 상승 채널 상단 부근에서 저번 주 저항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채널 돌파 가능성보다는 기간 조정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여요. 또한 랠리가 D램에 과도하게 쏠린 점도 주도주 숨고르기가 나올 경우 섹터 조정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2월 D램 조정 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쪽으로 유동성이 순환되는 경우라 보고 있고 반대로 D램이 계속 주도할 경우 SXX 기준 380수준까지 슈팅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엔비디아가 2월 말 실적을 앞두고 있다는 부분도 섹터 모멘텀 측면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2월 주도할 단일 섹터를 예측하는 게 지금 국면에선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이전처럼 반도체가 주도를 할지 아니면 빅테크와 금융 혼합으로 전개가 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될지 모두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에 DPST도 포트의 한 부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 강도와 옵션 포지션 그리고 확산 여부까지 동시에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2월은 1월과 확실히 다른 장세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방향이 바뀐다기보다 장세의 성격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 보니 참고해서 포트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